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이 선관위를 위한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백모가 돌았나? 사실은 이거 선관위 욕하는 소리인데, 백모 같은 사람들한테 변명을 받아야 될 정도라면 선관위 다 망했다는 소리죠. 예, 뭐 짐작하시다시피 지난 3월 5일 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벌어졌던 3.5 코로나 사전투표 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냥 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여기저기 다 모셔갖고 그냥 간단히 사진, 어떤 거는 이재명한테 찍혀 있고 어떤 거는 윤석열한테 찍혀 있고, 선관위 설명은 기표한 투표지를 수령해서 투표함에 집어넣는 과정을 하는데, 옮겨서 거기서 잘못 처리돼 가지고 다시 그게 새 투표인 줄 알고 다음번 사람한테 그걸 내줬다, 뭐 이게 선관위 변명이죠. 뭐 그 변명이 맞다라고 쳐주고 싶습니다. 뭐 그리고 뭐 소쿠리 쇼핑백, 사실은 관내 투표지 그 택배하면 저기 비닐 소쿠리에다가 플라스틱 소쿠리에 관내 투표지 꽉꽉 채워서 택배 기사 아저씨가 받아가잖아요. 그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이제 눈으로 처음 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쇼크 먹죠. 우리 이제 사전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걸 방방곡곡에서 눈으로 처음 본 거예요. 그거의 작은 규모를. 이거는 소쿠리 담아서 그 건물 밖에서 거기 소쿠리 담아서 건물 안으로, 그러니까 확진자 라인에서 소쿠리에 담아서 안에 있는 투표함까지 이동하는 건데, 어느 한순간에 투표함은 하나밖에 못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짓을 한 거죠. 뭐 이제 그 이동을 하는 과정인데, 그 이걸 처음 본 거죠. 뭐 사실은 그게 아니라 소쿠리에, 관내 투표지 소쿠리에 담아갖고 이만큼 담아서 전국 천지사방을 수백만 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무슨 그거 가지고 충격을. 근데 보통 사람들, 여기에 관심 별로 없던 사람들이 이걸 눈으로 생생히 보고, 야 이게 뭔 천한 꼴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천한 겁니다. 천한 거예요. 우리의 주권이 저렇게 취급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 확진자 사전투표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미친 짓이다. 보세요. 원래 사전투표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당일 투표는 동네마다 정해진 투표소에 가죠. 그리고 동네마다 정해진 투표소에 가면 투표인, 선거인 명부가 있죠. 그럼 제 이름 확인하고 거기에 체크하고 투표지 내주고, 이게 당일 투표는 게 명확하게 단순하잖아요. 거기까지인데, 사전투표는 일단 신분증을 내서 그걸 가지고 컴퓨터로 조회를 하는데, 이게 또 확진자여서 앞에 투표 관리관한테 직접 내줄 못하고 대리로 수령해 가지고 와서 그 대리인이 신분증을 대리로 제출하고, 그러면 투표지를 출력해서 주면 그 대리인이 그 투표지를 받아서 가지고 와서, 자 그럼 대리인이 신분증을 대리 수령해서 대리로 컴퓨터 신원 확인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관내가 구별되고 투표지가 출력되고, 관외인 경우는 봉투 라벨이 출력되고, 관내인 경우에는 임시 봉투가 지급되고, 자 이걸 이제 또 대리인이 갖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확진자한테. 그리고 확진자한테 신분증 돌려주고, 확진자로 하여금 기표하도록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관내 같으면 임시 봉투에 넣고, 관외 같으면 관외 봉투에 넣도록 만들고, 그것도 받아 들고 가서 관내를 구분해서 함에다 넣고, 대리인이. 요즘 대리인 업무가 한 대여섯 종류가 증가한 거예요. 없던 게. 원래 복잡한 건데 중간에 대리인이 끼어서 또 그걸 대행을 해주니까 더 복잡해진 거죠. 훈련 안 된 사람들, 이런 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재앙이죠. 확진자를 사전투표하도록 해? 그럼 원래 복잡한 시스템이 더 걸레같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거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이제 그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부정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아니었을 거다. 여기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게는 안 한다. 쟤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스마트한 애들이다. 있었다면. 따라서 이 문제들 뭐 소쿠리가 등장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봉투에서 뭐 미리 기표된 게 튀어나오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관리 부실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선관위를 위한 변명입니다. 이제 곧 이어서 선관위 그 실체를 쥐어 패겠습니다. 변명해 줬으니까 더 패기 쉽잖아요. 우선 잠시 좀 성급할지 몰라도 이번 대선 이기고 끝까지 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1 지방교육감 선거 완전히 무찔러 버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6.1 선거 사전투표, 본투표, 개표 참관인 되어주십시오. www.mu선.kr 혹은 www.2022korea.com에 신청하시면 5월 24일 18시 1차 마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너무 성급하게 일찍 말씀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요번에 한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무선넷 또 2022korea.com 공명선거 지원단 두 개 같은 이제 같이 운영되죠. 이 둘뿐만이 아니라 이제 클린선거 시민행동 또 황교안 전 총리가 하는 그 부방대 여기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최소한 2만 명 정도가 이번에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구두권을 조이고 달려가면 6월 1일엔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계치를 돌파하는 거예요. 10만 명이 돼서 그렇게 사람이 소속이 뭐 공명선거 지원단이든 부방대든 무슨 저기 그 클린선거 시민행동이든 10만 명쯤 되면요 동네에서 그냥 모이게 돼요. 그럼 10만 명이면 200개 선거구 잡았을 때 한 동네마다 500명씩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그냥 생겨버려요. 네트워크 그냥 생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민초민주주의를 위한 아주 좋은 묘목 혹은 씨앗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6월 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같이 한번 달려가 보시죠. 계속 이제 이 사전투표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의 제일 큰 문제는 뭐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법률 자체의 컨셉이 글러먹었어요. 현행 사전투표는 전자투표입니다. 전자투표는 공화국을 파괴합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저 백모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저게 이론적인 그런 배경이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 세계적인 명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공화국이란 무엇이냐? 링컨이 말했듯이 민초를 위한 정치 체제입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정치 체제입니다. 이러한 정치 체제는 2500여 년 전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때 등장할 때부터 영어로 프레싱트라고 부르는 마을 단위로 시작됩니다. 이게 즉 마을 단위에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마을이 투표구가 됩니다. 우리말엔 투표구란 말이 없는데요. 저 프레싱트란 용어를 번역을 하면 투표구가 됩니다. 미국은 14만 개쯤 돼 있고요. 한국은 당일 투표를 전제로 하면 통상 14,000개쯤 됩니다. 미국은 하나의 프레싱트가 1,200명 평균 인구가 뭐 큰 건 엄청 크고 작은 건 한 400~500까지 내려가지만 평균 그 정도 되고요. 한국은 하나의 당일 투표구가 프레싱트가 약 한 그 인구로 그러니까 유권자로 치면 제가 잘못했어요. 인구가 아니라 유권자입니다. 미국 유권자로 치면 한국은 약 한 2,500명 꼴 되는 거죠. 4천만 나누기 4천만을 14,000으로 나누면 3,000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프레싱트의 규모가 미국의 2배쯤 되는 거예요. 이 투표구가 이게 민초민주주의의 기본 단위입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투표한다. 자, 그런데 전자투표는 뭐냐? 사전투표 종이로 하는데 그 종이투표지 왜 전자투표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타치스크린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음 두 가지가 충족되면 전자투표입니다. 이게 백모의 이론입니다. 첫째, 투표소별 선거인 명부가 없다. 따라서 중앙 컴퓨터가 신원 확인과 투표지 생성을 주도한다. 아까도 보셨잖아요. 신분증을 내면 그걸 투표소에 있는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중앙 컴퓨터에서 그 사람을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맞는 투표지를 투표소의 출력 인쇄기, 프린터가 인쇄하도록 원격에서 명령을 때리는 거예요. 그 까닭에 요번에 이제 화나가지고 신분증 내고 신분 확인했어. 그래서 투표지 나왔어. 근데 나오는데 또 기다리지 않고 집에 갔어. 혹은 나왔는데 뭐씨 그러고서 찍고 집에 갔어. 이 사람들이요 본투표 못합니다. 못한다고 발표됐어요. 왜냐? 중앙컴퓨터에서 이미 투표지 발급 받았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표지를 다시 발급 못한다고. 프로그램상 또 시스템상 원리상. 즉 중앙컴퓨터가 신원 확인하고 투표지 생성을 주도해요. 저 중앙컴퓨터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투표예요. 그럼 현행 사전투표가 전자투표라는 소리죠. 전자투표가 되면요 프레싱트가 없어지죠. 프레싱트라는 건 선거인 명부를 가진 투표소가 프레싱트거든요. 그 선거인 명부를 가진 하나의 투표소가 관할하는 지역, 그게 프레싱트거든요. 그럼 현행 사전투표는 프레싱트를 사실상 없앤 거예요. 투표소요?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투표소예요. 사전투표소. 그거 다 없애버리고요. 단말을 타치스크린으로 바꿔가지고 편의점 구석에 박아버리면요. 저보고 만약에 지금 사전투표소 3,500개죠? 편의점 구석에만 6,000개 받겠다. 저보고 만약에 그 타치스크린 얼마나 시간 걸려서 개발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일단 저기 모델 자체는 프로토타입은 보름이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주 주시면은 금형 빨리 파고 그래서 그 추가로 2개월이면은 바로 저기 완성품 보여드릴 수 있고요. 시제품. 그 다음에 정식 발주 주시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2개월이면은 전국 5,000군데 납품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토탈 다 해도 6개월 안 넘어요. 돈 얼마나 들까요? 부스 같은 걸 좀 만들어줘야겠죠. 박스를. 박스 제작하는데 한 돈 100만 원. 다음에 타치스크린 그거 한 50만 원, 100만 원, 기타 등등 설치비해서 한 200만 원이면 되겠네. 그럼 전국 6,000군데 120억이면요. 지금 사전투표소 운영할 거 없어요. 사전투표소 그 임대료 대신에 그 임대료 절약해서 그거를 전국 6,000군데에 CU든 다른 무슨 미니스탑이든 계약해서 GS 무슨 편의점이든 계약해가지고 6,000군데 계약한 다음에 거기다 한 반평짜리 공간에다가 부스 딱 6,000개 놓으면 끝납니다. 아, 그것도 또 싫어? 그럼 여기다가 블록체인 기술 이용해서 첨단 기술 이용해서 이걸로 어플 깔고 투표하세요. 그건 프로그램 테스트 보급 다 해도 한 보름이면 끝나죠. 아니 보름이 한 40일이면 끝나죠. 프로그램 테스트 오래 한다고 하면. 즉 어플은 40-50일이면 끝나고요. 타치스크린은 전국에 보급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6개월이면 끝나요. 왜냐? 뼈대가 몸통이 이미 전자투표예요. 몸통이 전자투표라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만 전자적 방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앞에 옷만 갈아입으면 되는 거, 옷. 지금은 종이로 된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걸 전자로 된 옷을 입으면 100%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으스스한 빅브라더 영화에서 나오는 전자투표가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지금 현행 사전투표입니다. 이러한 현행 사전투표에서는 프레싱트가 없어지죠. 근데 프레싱트가 뭐냐 이게 공화국의 기초 단위다 이거야. 내가 속한 동네 그게 프레싱트거든.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공화국의 기초를 무너뜨린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사전투표소는 들어가면 누가 들어오는지 몰라.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죠. 당연히 아니죠. 그냥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공화국의 기초 단위인 프레싱트란 개념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현행 사전투표에 깔려있는 철학은 반헌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 반역적이다, 저건. 자, 그런데 그나마 이 타치스크린이나 이런 걸 안 쓰고 종이를 쓰니까 운영상에 있어서 뭔가 사람 눈으로 확인하고 참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확인 검증이 가능하다고요. 연속 단계별. 아, 그 사람이 신분증 제대로 제출한 거야? 그래서 투표지 제대로 발급된 거야? 그 투표소에서? 그래서 그 투표지에 제대로 기표해 갖고
제대로 이동된 거야? 그래서 그것이 중앙 컴퓨터에서 집계된 그 투표자 숫자랑 그 현장에서 집계한 투표자 숫자가 맞는 거야? 뭐 이런 종류의 연속 단계별 검증 확인, 이걸 체인 오브 카스터디라 그럽니다, 영어로. COC. 이게 지금 다 무력화된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식이. 그냥 컴퓨터 믿어라 이거야. 컴퓨터 믿어라 이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게 또 관외가 되니까, 관외가 또 수백만 표가 나오니까 수백만 표가 3,500개 사전투표소에서 250개 지방선관위로 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게 노선이 몇 개 나오냐? 3,500 곱하기 250해서 전체적 노선이 약 한 8만 개 나오는 거예요, 8만 개. 9만 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9만 개 가까운 노선에 따른 트래픽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불과 3, 4일 사이에. 그러니까 우체국이 잡아 돌릴 수가 없으니까 택배 지입차주 사장님이 잡아 돌리죠. 내 표가 택배 물건이 된 거예요. 택배 투표가 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COC, 그러니까 연속 단계별 검증 확인이 다 무력화돼 갖고 우상 투표가 돼 버렸죠. 중앙선관위와 중앙컴퓨터는 신과 같은 무오류적 존재이니라. 그것을 의심하고 비난하면 너는 타인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다. 그것을 의심하고 비난하자고 회원을 모아가지고 같이 움직이면 너는 선거 범죄를 선동한 것이다. 제가 그래서 선거의 자유 방해, 선거 범죄 선동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지금 시작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게 중앙선관위와 중앙컴퓨터가 신과 같은 무오류적 존재니까 투표관리관이 짝퉁 도장 찍어도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 원래는 법규에 하면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지에 자신의 도장,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빨간색 칼라로 딱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 1가 사전투표소라고 직인같이 만든 빨간색 프린팅이 돼서 나와요. 그것도 까만색도 아니고 다른 건 다 까만색인데 글자는 거긴 또 빨간색으로 해죠. 칼라 프린팅. 웃겨요. 그 다음에 QR을 쓰죠. 법에는 바코드 쓰라고 되어 있는데 QR을 쓰는데 QR에는 암호를 모르면은 검출이 되지 않는 비밀값을 입힐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비밀값에 요건 박성현 주민번호, 요건 누구 주민번호 해서 서버 해킹해서 비밀값 쫙 입혀놓고 그거 저기 그 분류기 할 때 스캔하잖아요. 이미지 스캔한 거 데이터 통째로 하이제킹하면 박성현은 성향이 어떻구나. 얘는 좀 손 좀 봐줘야겠는데 해서 전국 3천 몇백만 투표자의 정치 성향을 다 아는 빅브라더가 등장할 수 있다고요, 저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사전투표 보관장에 대한 자유주시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법을 고쳐가지고 CCTV를 놓고 그 CCTV 전국 250여 군데의 사전투표 보관장에 CCTV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중앙에 모이게 해서 중앙에 250개 그 무슨 저기 그 모니터 깔아놓은 그 상황실을 만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그 저기 뭐야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가서 같이 24시간 지키고 지금 앉아 있다는데 오케이 그거 뭐 안 한 것보다 100번 낫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관심 있는 시민도 그냥 다 들여다볼 수 있게 그 못생긴 자루 말고 함체 플라스틱 함체로 해서 그 경찰서 마당 같은 데다가 천막 치고 그 천막 아래다가 함체 쫙 쌓아놓고 보통 사람이 멀리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게 해라 이거요. 왜 자유주의 시선을 제공하지 않냐 이거지. 네 번째, 절취부가 없어요. 투표자를 계수할 수가 없어요. 본투표지는 투표지 한쪽 귀퉁이가 이렇게 절취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쪽 절취해내는 데에다가는 일련 번호라는 거 결국 누구가 사용한 투표지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 절취해서 떼내면은 이 투표지 몸통 자체만 가지면 이게 백모 투표지인지 누군지 몰라요. 비밀투표 원칙에 보장이 되죠. 그 대신에 일련 번호는 떼어냈으니까 누가 투표했다, 몇 명이 투표했다는 요 절취부만 따로 모아놓은 거, 잠깐만요. 요 절취부만 따로 모아놓은 거를 보면
누가 몇 명이 투표했다를 안다고요. 법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일련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속용 봉투에 넣을 수 있다. 사전투표지에 대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절취부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절취부를 절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는 그 얘기잖아.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문의를 하니까 그것도 국회의원 끼고서 이채위원 끼고 문의하니까 2020년 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절취부를 두지 않을 수 있다로 해석해요. 그 절취부가 없잖아요. 그럼 절취부가 없으면은 사전투표소에서 관내 몇 명, 관외 몇 명이 투표했다를 계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